연예계에서 프로포폴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유아인 씨인데요. 일명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자, 이 밖에 연예계 소식들 최정아 스포츠월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배우 유아인 씨 프로포폴 혐의로 입건이 됐다는 소식 전해집니다.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일단 식약처가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 식약처에서는요, 지난 2018년도부터 림스라 불리는 이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덕분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이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이 식약처에서 이 좀 과도하게 처방됐거나 개인이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프로포폴을 많이 처방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근데 덕분에 오남용 수사를 의뢰를 개인과 병원에 51명 정도를 했는데 상위 랭크 환자들이죠. 그런데 이 식약처 입장에서는 유아인이 예명이고 본명은 엄홍식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찾아낸 인물이 유아인 씨라는 거를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고요. 일단 채무 감정을 의뢰를 하고 이제 경찰에서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렸다는 점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뭔가 충분한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전에도 연예계에 프로포폴이 문제가 된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보면 타인의 이름으로 혹은 뭐 이렇게 차명으로 그렇게 프로포폴을 얻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본인 이름으로 다 받았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식약처에서 사실은 이 특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유아인 씨를 겨냥한 건 아니었고요. 예. 아예 그 상위 랭크된 사람들만 수사 부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그것도 실명으로 이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 50여 명 정도의 명단을 경찰로 수사 의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중 한 명입니다. 네. 지금 유아인 씨라고 하면 뭐 영화 베테랑 등 인기도 많았고요. 천만 배우였는데 네. 팬들의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영화 베테랑으로 2015년도에 굉장히 어린 나이로 천만 배우 반열에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 영화 버닝으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도 밟으면서 굉장히 좀 연기파 대세 배우로 아직까지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반듯한 청년 이미지도 있고 또 충무로에서는 흥행 보증 수표로 통했던 배우이기 때문에 팬들에게도 이번 소식이 적지 않은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소속사와 유아인 씨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아인 씨가 사실 처음부터 실명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이 이니셜 보도가 나온 후에 소속사에서는 유아인 씨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배우가 맞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밝혔고요. 경찰 조사를 받았고 또 모든 관련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문제가 된다면 이제 앞으로 공개될 영화나 드라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공개 예정인 드라마나 영화가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기파 배우로 충무로에서는 흥행 보증 수표로 불렸기 때문에 캐스팅이 이미 굉장히 많이 된 상태예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의 영화 승부라던가 아니면은 하이파이브 가 있고요. 예. 또 드라마 중에서는 종말의 바보라는 이런 작품이 있어요. 이미 공개 예정인 올해 공개 예정인 작품만 3편이기 때문에 너무 좀 업계에서는 이걸 지켜봐야 되겠다. 굉장히 당황한 게 느껴지고 있고요. 예. 승부 같은 경우에는 또 배우 이병헌 씨랑 호흡을 맞췄어요.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중에 아예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5월에는 공개를 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사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걸 빨리 뒤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또 영화 하이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후반 작업 중이에요. 근데 이것도 개봉이 올해는 아마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부 조연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뭐 편집으로 좀 해결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재촬영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던데 지금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작품에서 주연일 테니까요. 네. 그렇게 공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정확한 지적인데 이게 주연이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덜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재촬영을 하면 돈이 2배로 드는 상황이거든요. 예. 때문에 그냥 이 논란이 어떻게 지나갈지 지켜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뭐 판결이 나기 전에 재빠르게 공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유아인 씨의 판결 그 결과에 따라서 영화가 그 모든 책임을 떠맡을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때문에 차라리 이 뭐 휴식기라던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뭐 흔한 말로 이 작품을 살짝 묵혀놓는다고 하죠. 살짝 뒤로 빼고 공개를 네. 하는 편이 더 나아서 네, 아마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끊임없이 연예계의 프로포폴 사건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에 빠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옆에서 연예인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직업 특성상 굉장히 불규칙한 이 스케줄도 있고요. 불확실성에서 오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오는 우울감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수면제보다 그냥 효과가 빠르게 그리고 마치 회복이 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이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에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장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독에 이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심한 초조감 그리고 불안,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올 수도 있고요.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지만 이게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의료 행위 외에는 자제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법적 다툼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던 이승기 씨가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승기 씨가 배우 이다인 씨와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요. 오늘 4월 7일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승기 씨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7일에 손편지에 써서 SNS에 올리면서 알렸는데요. 이다인 씨 하면 누구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다인 씨는 중견 배우 견미리 씨의 차녀고요. 그리고 첫째는 배우 이유비 씨입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결혼을 앞두고 이름도 개명을 한 것 같은데 자매가 함께 개명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다인 씨 본명이 이주희인데요. 지난해 6월에 이라윤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또 이 언니 이유비 씨도 이수일로 개명을 했다고 해요. 예. 이게 다 불교식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네, 혹자는 이제 모친인 견미리 씨가 딸들이 그동안 배우로서 좀 일정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자녀들의 미래 평안을 위해 바꾼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승기 씨도 결혼 앞두고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승기 씨가 원래 기독교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장모가 될 이 배우 견미리 씨가 불교예요. 그래서 최근 절을 굉장히 자주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이승기 씨에게 그래서 견미리 씨가 자신이 아끼는 염주를 선물했다라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상식 때 삭발한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네. 그게 작품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작품 선택에 혹시나 이런 것도 영향을 줬을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하인드인데 이 작품을 시나리오를 처음에 딱 읽고 이 작품은 내가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제작사 측에 먼저 연락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역할이 그 스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삭발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은 이승기 씨 정도에 되는 이 톱스타들을 얽혀있는 광고들이 또 많기 때문에 스님 역할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배우적으로 뭔가 딱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캐릭터 변신이 필요하다라고 확실하게 느껴서 이 스님 역할을 주저하지 않고 맡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근데 참 축하할 소식임은 분명한데 네. 제가 인터넷 반응을 좀 보니까요. 네. 조금 비판하는 듯한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이게 아마 과거 견미리 씨의 그 이야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 견미리 씨의 그 전 남편분이 좀 사업적으로 안 좋은 일에 얽힌 적이 있어서 예. 그 이유를 견미리 씨와 그 딸들에게 마치 연좌제처럼 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견미리 씨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도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도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이승기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이 워낙 오랜 시간 좋아하다 보니까 예. 정말 그냥 우리 그 이승기 씨가 정말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배우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또 굉장히 응원하는 반응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두 사람이 공개 연애를 한 지 좀 되지 않았나요? 네, 공개 연애를 한 지 한 3년 정도 됐었죠. 그렇군요. 자, 네. 4월 7일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자, 결혼 전에 그 소속사와 정산 문제는 다 말끔히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간을 좀 둘 것 같아요. 일단 서로 주장하는 바가 너무나 다르고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18년 동안 27장의 앨범에 대한 음원 정산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예. 때문에 이에 대한 정산 내역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숫자를 다 보여달라라는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이 소속사 측에서는 앞서 그 이승기 씨를 관리를 하던 초반에 몇 년이 자료가 없다라고 이제 기사화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내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소속사에서 일단 음원 수익과 미정상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50억 원을 일단 전송을 그러니까 계좌로 보낸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승기 씨가 이 결혼을 앞두고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이 금액은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음원 정산으로 받는 금액은 자신의 그 변호사비를 제외하고 모두 기부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현재까지 28억 5천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죠. 이 정도 금액을 지금 사회 곳곳에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참 그동안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그냥 내가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죠. 모두 내가 18년 동안 일한 음원 정산 금액을 기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참 대단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화제 예능 얘기도 나눠볼게요. 요즘 그 피지컬 100이라는 제목의 예능이 화제던데 이게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좀 컨셉이 신선해요. 가장 좋은 몸은 무엇일까라는 의문 아래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참 예쁜 몸이 좋은 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건강한 몸이 가장 좋은 몸이구나라는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별, 나이, 체급 이런 제한 규정 없이 무조건 최고의 몸을 가린다. 똑같은 설정 아래 누가 최고인지를 가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능이 다른 예능과 좀 다른 부분은 보통 출연자의 서사라던가 스토리, 자극적인 편집, 악마의 편집이라 그러죠. 제작진의 아니면 중간 개입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양념을 자제하고 각 퀘스트를 통해서 순수하게 이 피지컬, 몸의 대결에만 집중했다는 점이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굉장히 흥분시키는 그런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100이라고 하면은 등장인물이 100명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런 예능 등을 공개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갖거나 하는데 보니까 그 공개가 된 이후에 기자회견 자리가 있었더라고요. 네, 아마도 처음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프로 측에서 이미 작년 정도에 내년에 공개할 프로그램들을 설명합니다. 라면서 큰 틀에서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 예능이라던가 이런저런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화제가 된 후에 한 번 더 기자회견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강한 몸을 뽑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여성 출연자를 통한 이 성희롱 논란이 생기기도 했었고요. 제작사 간의 이런 갈등이 좀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것을 좀 대답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항상 이런 대결, 체력 대결 등의 그런 예능 코너나 혹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다 보면 이거 여성 출연자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줄곧 하곤 하는데
이번 네네. 프로그램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이게 제가 시청자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출연한 그리고 이 성희롱 논란의 당사자이자 이번 남녀 대결에서 패배를 했던 분이 했던 얘기가 네. 여기에 우승을 하면 3억 원이라는 상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춘리라는 여성 굉장히 그 근육이 많으신 이 분인데 이분이 일단 상금을 가지고 모두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게임을 하는 거고 예. 그 안에서 남녀 구분을 왜 하느냐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이 논란의 부분에 대해서 춘리 씨가 직접 해소를 하기도 했었고요. 다만 악플은 무시를 하는데 특정 신체 부위를 뭐 이야기하면서 막 굉장히 비하하는 글은 굉장히 비참한 느낌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는 절대 참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매주 공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네. 대체 이거 어디서 보는 거야? TV 틀어도 안 하던데 하는 분들 계세요. 네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넷플릭스라는 요즘 우리가 OTT라고 많이 아시죠? 그래서 가입을 해야 사실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넷플릭스라는 곳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은 주에 이렇게 공개되는 횟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워낙 핫한 예능이다 보니까 야 이거 자녀들하고 같이 봐야지 했다가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다는데 좀 네. 약간 비속어 같은 것도 그냥 가감없이 나오나 보죠? 네,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그 몸의 싸움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한 참가자들 그리고 굉장히 이 승부욕이 가득한 참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눈앞에서 승리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장면들은 마치 우리가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그 대결자들을 두고 주변에서 막 응원을 하면서 막 분위기를 올리는 이런 거 혹시 아시죠? 예. 이런 것처럼 주변에 이제 참가자 외에 나머지 참가자들을 해서 굉장히 분위기를 막 이렇게 올리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비속어들인데 보통 예능이었으면 말씀 주신 대로 다 이제 삭제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약간 삐 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회차에서는 몇 명이 살아남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재주받고 있는 분을 제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요? 우리가 사랑이 아빠라고 알고 있는 예. 추성훈 씨입니다. 네. 추성훈 씨가 일단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 아이를 그 양육하는 모습으로 다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지만 예.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다른 참가자들보다 나이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10살에서 15살 이상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전혀 밀리지 않고 굉장히 그 체력 조건이 너무너무 좋은 이런 참가자들을 굉장히 좀 동등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임이 끝날 때마다 맞설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바로 포옹을 한다던가 매너까지. 매너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극으로 치달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딱 상위에서 잘 이 격투기 선배로서 잘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이 네티즌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거의 5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서도 후배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보니까 지금 100명 중에 30명까지는 추려졌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는 전 국가대표 선수들 아니면 헬스 트레이너, 보디빌더 정말 몸을 다양하게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네. 우리 기자님의 촉을 한번 볼까요? 최종 우승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만 예. 저는 그렇다면 예. 그냥 추성훈 씨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성훈 씨로 앞서서 네. 또 소개도 했으니까요. 네, 딸이 보고 있으니까요. 사랑이 많아서 제가. 알겠습니다. 몸도 몸이지만 그 동안의 노하우로 또 얻은 지혜가 있으니까 최종 우승이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승한다면 3억을 또 어떻게 쓸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월드 최정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